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교육사회학 첫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편해중계 나가요. 교육사회학 파트는 제가 은주클립 1, 2편 학교폭력편을 하면서 간단히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 오늘은 교육사회학의 큰 흐름과 구교육사회학의 큰 인물 디르켐과 파슨스의 기능주의 이론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에밀 디르켐의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 빅토르 오메이가 자살을 했다. 그는 왜 그래야만 했을까? 사람들은 자살을 개인적인 우울증이나 심리상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현대사회는 집단적 우울증을 겪고 있고 그 이유는 사회적 연대의식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강력한 규범과 종교적 결속감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의식이 강했는데 현대사회로 오면서 급격하게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그에 걸맞는 새로운 연대의식이 생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울감을 느낀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에 자신의 몸을 기댈 수 있는 가치를 찾고 싶어 한다. 경제가 발전한 만큼 끊임없이 급격한 사이클을 반복하는데 정서적으로 의지할 만한 가치 문화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환멸을 느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간의 생명까지 가치를 의심하게 된다. 이것이 아노미적 자살이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자살은 사회 구조적 문제이다. 그리고 교육은 그 사회에서 살아갈 인간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규범적, 도덕적 사회화가 중요한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교육사회학의 아버지 에밀 디르켐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디르켐의 명저 자살론의 저술 배경과 아노미적 자살이라는 개념 그리고 사회화 이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사회학의 흐름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교육사회학이란 교육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관한 학문입니다. 사회는 교육을 통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다루는 학문이죠. 교육사회학은 시기적으로 구교육사회학과 신교육사회학으로 나뉩니다. 1950년대까지는 교육사회학의 큰 인물들이 등장해서 구교육사회학의 기틀을 다집니다. 스펜서, 사회유기체설, 디르켐, 교육사회학의 아버지, 파슨스, 기능주의의 체계화 등이 있죠. 1960년대에는 기능주의의 영향이 지속됩니다. 교육은 경제발전, 국가발전을 위해 기능한다는 관점으로 인간자본론, 근대화 이론 등이 출현했어요. 1970년대부터는 이제 신마르크스주의의 영향으로 갈등론적 접근이 두드러져요. 은주클립 2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사회학은 크게 기능주의 접근과 갈등론적 접근이 있습니다. 사회적 재생산론, 종속이론, 인간성 해방 등 저항이론에 기반한 교육사회학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가 이때입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 23편에 교육과정 재개념주의도 같은 흐름에서 1970년쯤에 등장했죠.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의 바탕이 되는 실존주의, 현상학적 접근 등이 세계대전 이후 고조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교육과정 이론과 교육사회학 이론 등 교육학 이론들은 파트가 달라도 흐름은 같이 갑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신교육사회학이 시작됩니다. 계층 구조와 교육제도의 불평등 문제 등을 바라보는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구교육 사회학의 큰 줄기 중 하나인 기능주의부터 알아볼게요. 기능주의에 따르면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의 각 분야는 특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안정과 질서 유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상호 의존합니다. 안정과 합의를 중시하고 각 부분은 우열은 없지만 기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주의는 능력주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소득이 배분된다고 보죠. 기능주의에서 학교는 능력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학생을 선발, 교육하며 업적, 능력에 따라서 영역과 계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교육은 사회화와 선발,
배치 기능을 통해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사회화를 위해 학교에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편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보죠. 교육과정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해진 내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르치느냐가 중요해지겠죠.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파트에서 다뤄서 알고 계시는 타일러 등 교육과정의 기본 이론들이 이런 맥락입니다. 기능주의에서는 교육 선발 공정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교육의 기회는 모두에게 균등하므로 학생의 노력 결과인 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 선발 과정과 결과는 공정하다는 입장을 취하죠. 성취 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정리하면 기능주의 교육관의 키워드는 기회의 평등과 능력주의입니다. 기회가 평등. 네, 이건 선생님들의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나중에 다룰 갈등론적 접근까지 다 공부해 보시고 교육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기능주의 접근의 큰 인물들과 이론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밀 디르켐, 교육사회학의 아버지입니다. 디르켐은 보편적 사회화, 특수사회화로 나뉘는 사회화 이론으로 유명합니다. 보편적 사회화란 사회 전체의 신념과 보편적 지식, 규범을 새로운 세대에게 내면화하고 동질성을 확보해서 기존 사회의 특성을 유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초등학교가 바로 보편적 사회화 교육기관의 대표기관이죠. 학교 교육의 핵심은 도덕성, 공동체의식, 규범 교육이라고 봅니다. 물론 중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도 보편적 사회화는 계속 중요합니다. 학교라는 기관 자체가 그렇죠. 특히 디르켐은 전문화 교육이 증가할수록 보편적 사회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전문화, 분업화될수록 사회 전체의 동질성 유지가 중요해지니까요. 특수사회화는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분업화된 집단이 필요하며 각 학생이 전문가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을 말합니다.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점차 교육과정에서도 특수사회화의 관점이 부각되죠. 디르켐은 자살론으로도 유명합니다. 자살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접근한 이론입니다. 자살은 개인적 동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원이 자살을 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디르켐의 자살론은 2004년에 경인교대 입시 논술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교대 논술 문제에 자살론이 나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르켐이 말하는 자살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기적 자살. 개인이 사회에 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살입니다. 만약 독신자의 자살률이 기혼자의 자살률보다 높다면 이기적 자살의 예입니다. 두 번째, 이타적 자살. 개인이 공동체에 지나치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살로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의 가미카제를 예로 들 수 있죠. 세 번째, 아노미적 자살. 개인의 사회적 기대와 실현 사이의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자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개인이 사회에서 자신이 추구할 가치를 찾을 수 없거나 적응하기 힘들 때 일어나는 자살이라는 말입니다. 현대사회의 자살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경제와 무규범 사회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죠. 경제 불황이 오면 자살이 늘어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네 번째, 숙명적 자살. 사회적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살이에요. 순장이 대표적인 예죠. 주인이 죽으면 노예도 따라 죽어야 한다는 법을 억지로 따르니까요. 두 번째 큰 인물은 파슨스입니다. 파슨스의 사회체제 이론은 사회는 다음 4가지 체제로 위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체제들은 각 체제 내의 요소들도 서로 상호작용하고 의존하면서 기능하고 체제 간에도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첫 번째, 문화체제는 최상위 포괄적 차원의 체제입니다. 상징으로 이루어지는 가치, 신념, 규범 등이죠.
두 번째, 사회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기관의 활동체제를 말하고요. 세 번째, 인격체제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품성을 말하고, 네 번째, 행동적 유기체는 인간의 생체를 말합니다. 이런 사회체제들이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기능을 해야 한다고 파슨스는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적응적 기능.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적 상황에 적응해야 하죠. 예를 들어 회사, 기업체들은 경제라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예입니다. 두 번째, 목표 달성 기능. 목표 달성을 위해 상황 제반 요소를 통제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당은 국정 운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죠. 세 번째, 통합 기능. 각 사회 단위를 연대, 통합해서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으로 법원과 경찰이 연대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네 번째, 유형 유지 기능. 긴장을 완화시키면서도 사회 문화 형태를 유지, 존속시키는 보수적인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가정, 종교는 인간의 사회적 활동에서 오는 긴장을 완화시키면서도 문화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죠. 오늘은 이렇게 교육사회학의 큰 흐름을 살펴보고 교육사회학의 아버지 디르켐의 이야기로 기능주의를 시작해보았습니다. 교육사회학 재밌죠? 다음 시간에는 기능주의의 기타 이론들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가 나갑니다. 정답은 5초 뒤에 나와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파이팅!